안녕하세요. 공주씨 김영주입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1일, 7월이 되었어요. 지금은 9시, 아니다, 10시 50분 화실이에요. 집에 들어가기 전에, 잠자기 전에 책을 조금 읽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어요? 오늘 하루도 7월의 시작 잘 보내셨죠? 살다 보면 갑작스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죠. 그 갑작스러운 것을 어떻게 처신을 하고 그것을 잘 이겨내면서 때로는 헤쳐나가는 기분으로 하루하루 보내다 보면 또 어딘가에 머물러 있고 마음도 굳어지고 단단해지고 그런 경우가 있죠. 저는 언제부턴가 어떤 일을 마주할 때 생명과 연결을 지어요. 생명과 지장 없으면 다행이다. 괜찮다. 제가 뭐 힘들고 아주 너무나 살기 힘들 정도로 그런 경우는 없었겠지만 마음의 힘듦을 스스로 겪어보기도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것 같아요. 아무쪼록 오늘도 무탈하셨기를 바라면서 집에 돌아가기 전에 책을 조금 읽겠습니다. 한 권으로 읽는 니체의 명문장. 제가 이렇게 포스트잇도 붙여놓은 거 보니까 예전에 좋아했던 책이었죠. 오늘은 영혼과 정신, 지식에 대하여 허물을 벗지 못하는 뱀은 죽고 만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견해를 바꾸지 못하는 정신은 정신이기를 그만두는 것이다. 풍부한 정신을 갖는다는 것. 풍부한 정신을 가지면 젊음이 유지된다. 하지만 이때 실제보다 더 늙어 보이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사람들은 정신의 필적을 인생 경험, 즉 많이 고약하게 살아온 인생, 고뇌, 방황, 회환의 흔적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풍부한 정신을 가지고 보여주는 사람들을 실제보다 더 늙게 볼 뿐만 아니라 더 나쁘게 보기도 한다. 허물 벗기. 허물을 벗지 못하는 뱀은 죽고 만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견해를 바꾸지 못하는 정신은 정신이기를 그만두는 것이다. 경험 바로 옆에서 위대한 정신의 소유자 역시 5손가락 너비의 경험밖에 하지 못한다. 바로 그 옆에서 그들의 사고가 중지한다. 그리고 그들의 텅 빈 무한한 공간과 그들의 어리석음이 시작된다. 거꾸로 된 세상. 어느 사상가가 우리에게 불쾌한 명제를 내세우면 보다 예리한 비판을 받는다. 그렇지만 그의 명제가 우리에게 유쾌할 때 그렇게 비판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지도 모른다. 소위 말하는 영혼. 인간에게 쉽게 일어나고 그 결과 그가 기꺼이 품위 있게 행동하는 내적 움직임의 총합이 그의 영혼이라 불린다. 내적인 움직임의 경우 애쓰며 냉혹한 모습을 보이면 그는 영혼이 없다고 간주된다. 흐름 속에서 세찬 강물은 많은 돌멩이와 덤불숲을 휩쓸어 가지만 강력한 정신은 많은 어리석고 혼란스러운 인간들을 휩쓸어 간다. 고귀한 영혼. 고귀한 영혼은 아무튼 위를 쳐다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수평으로 천천히 자기 앞쪽을 보거나 아니면 아래를 내려다본다. 그는 자신이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시인들에 대하여. 누군가가 시인들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고 아주 진지하게 말한다면 그의 말이 옳다. 우린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한다. 우리는 아는 것도 너무 적고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다. 그러니 우리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 시인들 중에 자신의 포도주를 변조하지 않은 자가 있을까?
우리의 지하실에서는 유독한 혼합이 적지 않게 일어났고 거기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일이 적지 않게 일어났다. 우리는 아는 게 별로 없어서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진심으로 마음에 들어한다. 젊은 여자의 경우에는 특히 그렇다. 하지만 모든 시인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풀밭이나 산빛 아래 홀로 누워 귀를 쫑긋 세우는 자는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사물들에 대해 무언가를 알게 된다고. 그러다가 애틋한 흥분에 사로잡히면 시인들은 언제나 자연 자체가 자신들에게 반했다고 생각한다. 자연이 자신들의 귀에 은밀한 말과 사랑의 미러를 속삭인다고 생각하고 죽을 운명인 모든 인간들 앞에서 이를 뽐내고 자랑한다. 아, 하늘과 땅 사이에는 오직 시인들만이 꿈꿀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 하늘 위에는 특히 그렇다. 모든 신들은 시인들의 비유이자 궤변이기 때문이다. 옛 시인이든 새 시인이든 난 시인에 지쳤다. 이들 모두는 내게 피상적인 것이고 얕은 바다에 불과하다. 이들은 심오한 것을 충분히 생각하지 못했다. 그 때문에 이들의 감정은 밑바닥까지 가라앉지 못했다. 약간의 관능과 약간의 권태, 이것이 지금까지 이들의 최고의 사색이었다. 이들이 켜는 하프 소리는 내게 유령의 숨결이자 유령이 휙 지나가는 소리로 들렸다. 이들은 지금까지 음향의 열정에 관해 무엇 알고 있었단 말인가. 이들은 내가 보기에 충분히 순수하지도 못했다. 이들은 자신의 바다가 깊어 보이게 하려고 모든 물을 흘려놓는다. 정말이지 이들의 정신 자체가 공작 중의 공작이고 허영의 바다가 아닌가. 비록 물소가 관객일지라도 시인의 정신은 관객을 원한다. 하지만 나는 이러한 정신에 실증났다. 그리고 나는 이러한 정신이 자기 자신에게 실증날 때가 오는 것을 본다. 고귀한 영혼의 위험성. 온갖 종류의 상처나 손실을 입었을 때 좀 더 저열하고 조잡한 영혼이 좀 더 고귀한 영혼보다 사정이 더 낫다. 후자의 위험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심지어 그들의 생존 조건이 다양하므로 재난을 당하고 파멸할 개연성이 훨씬 크다. 도마뱀의 경우에는 잃어버린 꼬리가 다시 자라나지만 인간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다. 정신적 해방의 위험. 한 인간이 진정한 의미에서 정신적 해방을 이루었을 경우 은밀히 그의 열정과 욕구도 해방의 이점을 누리려고 한다. 상실감. 상실감이 들 때 영혼은 고상한 기분에 젖기도 한다. 그런 기분이 들면 영혼은 걱정을 단념하고 시커멓고 키 큰 측백나무 아래를 걷듯 말없이 산책한다. 정신의 구체화. 어떤 사람이 많이 또한 현명하게 생각하면 그의 얼굴뿐만 아니라 그의 육체도 현명한 모습을 지니게 된다. 폭군 같은 천재. 폭군처럼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는 억제할 수 없는 욕구가 영혼 속에 꿈틀거리고 그 불을 계속 꺼지지 않게 하면 아무리 하찮은 재능을 지닌 사람이라 해도 점차 거의 저항하기 어려운 자연력으로 변해간다. 인식의 전장에서 우리는 사물을 그것이 받아 마땅한 가치보다 재미있게 받아들여야 한다. 특히 우리는 오랫동안 사물을 그것이 받아 마땅한 가치보다 진지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인식의 용감한 병사들은 그렇게 말한다. 비유. 모든 별들이 원형 궤도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사상가는 아주 심오한 사상가가 아니다. 엄청난 우주 공간 속을 들여다보듯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은하수를 내면에 지닌 자는 모든 은하수가 얼마나 불규칙한지도 알고 있다. 이들은 현 존재의 혼돈과 미로에까지 뚫고 들어간다. 얼치기 지식. 얼치기 지식이 완전한 지식보다 더 많은 승리를 가져다 준다. 그것은 사물을 실제보다 단순하게 만든다. 따라서 그 견해는 더 이해하기 쉽고 설득력을 갖게 된다. 위대한 정신에 잘 어울리는 겸손. 참된 겸손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위대한 정신에 매우 잘 부합된다. 바로 그는 완전한 무책임의 사상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대한 정신이 자신의 힘을 느끼는 한에는 그의 불소는 미움받지 않는다. 그가 미움받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들을 고압적으로 대하면서 그들이 이를 어느 정도 견뎌내는지 지켜봄으로써 자신의 힘을 알아보려고 하기 때문이다. 보통 이런 태도는 심지어 자신감의 부족을 증명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위대함을 의심하게 만든다. 이런 점에서 현명함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 불손한 태도를 취하지 않도록 충고하는 바이다. 자유정신과 결혼. 자유정신의 소유자들이 여자와 함께 살아갈 것인가? 일반적으로 나는 그들이 현재를 진실하게 생각하고 진실을 말하는 자로서 혼자 날아가는 것을 선호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유정신. 자유정신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다시 소유하는 자유롭게 된 정신을 말한다. 자유 그리고 정신. 자유와 정신. 자유하다라는 말을 저는 좋아해요. 마음이 자유로우면 행동도 평소와 같지 않게 좀 더 유하게, 좀 더 가볍게 할 수 있겠죠. 너무 움켜쥐고 살기도 힘들고 너무 풀어헤치고 살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조금씩 하루하루 시간이 쌓이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조금씩 저를 알기도 하고 아주 조금씩 자유하게 된다는 마음, 그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스스로 아주 조금씩 마음을 펴고 있어요. 오늘도 책을 읽어서 또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면서 집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밤 되세요.